올해가 되겠습니다. 자, 2017년도에 달라지는 부동산의 세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세금은 바로 임대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요, 이렇게 경기가 좋다가 나쁘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의 사례를 한번 살펴봤을 때요, IMF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2008년 글로벌 위기 때도 그렇고요. 부동산 경기가 상승하다 하락했을 때 그 이후에 각광을 받았던 부동산들은 모두 수익형 부동산이었었습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것은 많이 알다시피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이 되겠는데요. 그동안의 월세에 대한 부분들은 상가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업무시설 많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좀 더 손쉽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이 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과세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2016년 12월에 과세가 되기로 되었던 부분들이 또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상가라든가 업무시설은 우리가 세금에 대한 부분이 부가세라든가 여러 가지 소득세를 계속 내고 있었지만 이 주택은 기본적으로 부가세는 면제가 되고 소득세에 대한 부분도 거의 내지 않았었던 세금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 그리고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이 바로 보유세인데 이 보유세 안에는 재산세라든가 또는 이런 소득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도할 때, 매각을 했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라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샀다가 무조건 파는 그런 투기의 시대가 아니라 취득하셔서 양도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지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우량 임차인이 나의 주택을 이용해 줄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판단을 바로 입지 여건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고, 또 사람이 더 늘어날 만한 곳을 개발 호재로 찾아가는 방법, 그리고 나서는 임대를 잘 맞춘 후에 좀 더 절세 전략을 잘 세우셔서 내가 버는 그 임대 소득에서 당연히 소득세는 나가겠지만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는 것이 오늘 이 강의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골자 부분이 바로 연소득세 연 2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 원래 임대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2016년 12월 31일부로 만료가 됐겠지만 이제 2018년까지 연장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2천만 원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월이 아니고요. 연 수입이 2천만 원 이하냐 또는 2천만 원 초과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주택수와 상관없이 연 2천만 원 이하의 수입이 생기시는 분들은 소득세가 다 비과세가 된다. 하지만 이 주택이 올라가면 가지고 있는 그 주택수의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소득세가 부과된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1주택자가 비과세 규정을 했을 때 1주택만 갖고 있다면 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이 2천만 원이 초과된다 하더라도 비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요, 거주하면서 임대를 주었을 때 2천만 원 이상이다 할지라도 내가 집이 한 채만 있다라고 하면 소득세에 대한 부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도 1가구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하시면 비과세 규정이 있는 것처럼 소득세 역시나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단 기준시가 9억 원, 우리가 이걸 고가주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준시가 9억 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월세를 과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있어서요, 이 주택 60제곱미터, 이것도 또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작년까지는 85제곱미터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3억,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였을 때였었는데요. 지금은 현재 60제곱미터로 기준점이 바뀌었다는 점을 한번 보시게 되겠고요. 자, 2주택자가 월세 2천만 원 미만이면 비과세, 그리고 2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를 한다. 그리고 또 3주택자가 역시나 2천만 원 미만이면 비과세지만 2천만 원이 넘으면 과세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 기준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2천만 원 이하냐, 2천만 원 이상이냐라는 것을 보시게 되겠는데요. 자, 3주택 이상이면 또 하나 바뀌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과세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과세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보증금에 대한 부분들을 과세하는 것만 신경 쓰실 게 아니라 월세에다가 이 간주 임대료, 보증금을 은행에 예탁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자 부분을 소득으로 발생을 보는 건데요. 이 월세에다가 플러스해서 이것이 2천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를 또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증금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간주 임대료가 즉 보증금을 갖고 있는데 이 보증금이 전부 다 과세를 하는 거냐? 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과세 임대료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이 3채 이상 됐을 때 간주 임대료라고 합니다. 근데 이 3채의 기준이 뭐냐? 바로 면적이 작년까지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또 기준시가 3억 원 미만을 얘기했었는데 올해서부터 바뀐 게 이 전용 면적이 65제곱미터 이하고 그리고 기준시가가 3억 원 미하로 바뀌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소형 면적의 기준이 더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소형 주택을 가지고 전세를 주셨을 때는 간주 임대료에 포함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간주 임대료는 모든 보증금을 합계한 금액에서 3억 원을 빼시고요. 그 중에 60% 구간에서 연이자 부분을 1.8%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8% 안에서 나타나는 우리 보증금에 대한 숫자가 바로 간주 임대료로 된다. 그래서 연 임대료를 책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신 것처럼 전세 보증금의 간주 임대료 과세 시 주택수 산정에서 주택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소형주택을 제외하게 돼 있는데 그 소형주택의 기준이 85제곱미터에서 65제곱미터로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소형주택으로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앞으로 이 소형주택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고령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료의 수입에 대한 부분은 계속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늘어나는 1, 2인 가구를 위해서라도 소형주택은 계속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또 정부에서도 원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간주 임대료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는데 아파트 전세로 보증금 3억 원의 부동산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로서 지금 현재 기준 면적 되는 것보다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간주 임대료 범위 내에 포함이 된다. 그렇지만 기준 시가가 2억 5천입니다. 지금 기준 시가가 3억 이상이냐 이하냐를 보시는데 기준 시가는 비록 3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전용 면적 기준이 65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아파트도 전세 보증금 3억이 되겠습니다. 자, 전용 면적만 보신다라면은 간주 임대료 부분의 소형 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59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근데 기준 시가가 3억 원까지인데 3억 1천. 그래서 3억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대 주택을 보셨을 때 보증금 2억 원, 전용 면적은 40, 그리고 기준 시가 2억.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채 중에 두 채는 보증금 간주임대료 대상이지만 마지막에 있는 다세대 주택 소형 면적의 부동산은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아파트 전세 3억 원, 전용 면적 84, 기준 시가 2억 5천 똑같습니다. 이거는 전용 면적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겠고요. 또 두 번째 3억 원의 전용 면적 59, 이것도 기준 시가 3억 천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파트 월세를 줬는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그리고 기준 시가가 2억 5천만 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또 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은 됩니다. 그렇다면 자, 보셨을 때 월세를 받습니다. 월 50만 원. 그러면은 연 600만 원의 월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600만 원에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이렇게 해서 7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7억에서 3억을 뺀 숫자가 4억이 되겠죠. 그거의 60%인 2억 4천만 원. 그렇다면 2억 4천만
200만 원을 1.8% 했을 때 연 수입이 4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월세 50만 원씩 받는 600만 원이랑 그리고 432만 원을 더했더니 2천만 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더해 보니까 월세 플러스 간주임 들으니까 2천만 원 안 되기 때문에 비과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보증금 3억 과세 대상입니다. 자, 면적이나 기준시가를 설명